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나 도입이 되지 않으나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송도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임말인데요. 소득 기반의 과세 체제입니다. 그죠?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도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천만 원 이상을 벌면은 차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7천만 원을 벌었으면은 그 차액인 2천만 원에 대해서 20% 지방세 포함하면은 22.5%의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에 맞고 또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내 소득을 가지고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투세가 논쟁의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미를 못 봤다.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들어오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20년간 일정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성장이 멈췄다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 요게 지속되면은 장기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 단타에 의존하는, 그럼 장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나요? 돈 못 벌죠. 그래서 장기 투자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불만과 욕구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여론이 있다 보니까 금투세 때문에 마치 시장이 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과세 체제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이나 문화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또 시장 환경도 개선돼야 되고, 또 외인 투자의 질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야만이 우리 코스피 그래프가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현행 기준은 5천만 원인데, 내가 5천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의 부과 기준이면 너무 범주가 좁다.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다. 부과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예 그냥 금투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보통 1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10% 수익 내면은 나름 주식 투자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액 5천만 원을 자산으로 바꾸면은 한 5억 원 정도 투자하신 분이 해당이 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00만 주식 투자 기준을 보면은 한 상위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5천만 원 버는 것이 쉬워 보여도 전체 투자자 중에서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대만에서 그 양도세를 도입해서 주식이 폭락했다. 대만이 1988년도 9월 달에 그 도입을 했습니다. 양도세를. 도입 직후에 한 달 동안 한 36%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1980년도가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버블 경제에 준하는 수준의 급성장하는 구간이거든요. 폐지한 이후에 79%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양도세를 도입해서 주식이 폭락했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나서는 대폭락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증권 과세하고 또 시장하고 연계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대만 증시가 딱 그 한 달 구간만 잘라가지고 얘기하면은 증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 그림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그 과세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적인 추세는 소득 기반의 과세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투세 중심의 단일 과세 체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내야 되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있지,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은 금투세도 있지, 삼중과세 체제가 돼서 국제 표준에 받지 않는다 해서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증권 거래세는 주식을 팔기만 하면 내는 세금, 일종의 통행세인데요. 어떤 전산이나 정보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을 초기에 이행하는 그런 과세 중 하나인데, 내가 손실을 봐도 뭐 세금을 내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증권거래세는 내가 손실을 입어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후진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세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0.25에서 작년에는 0.2%, 그다음에 올해 0.18%, 또 내년에는 0.15%까지 지금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0%가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고, 또 0.15가 마지 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0.15%가 농어촌 특별세인데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수익 개방이 됐을 때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설했는데, 그 조항이 증권 거래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온전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데 주식 과세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폐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래세에 있는 사업 계정을 금투세 사업 계정으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매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하는 거래세를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 증권거래세 세수 중에 한 60-70%를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폐지를 해야만이 금투세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이해관계하고 시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후진적이지만은 세수 목적에는 매우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개인 투자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주주한테 과세하는 주식 양도세인데,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소득세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그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종목당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었는데 2013년도에 50억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0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재부의 로드맵은 그 대주주 기준이 일정 수준까지 내려오면은 주식 양도세를 금투세 전면 과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다시 50억으로 되돌렸습니다. 그죠? 되돌렸다는 얘기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까지 폐지하게 되면은 그 과세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세 피난처가 되는 거 아니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네, 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여당에서는 뭐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금투세 법안이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찬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 과세 체제가 매우 좀 혼란스러운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막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내년 2월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보다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과세에 지금 저촉이 되는지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증권거래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저촉이 되겠죠. 그죠?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지금 부과 기준이 50억 원인데, 내가 주식을 50억 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부과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1,400만 투자자 중에서 한 1% 정도가 부과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금투세 부과 대상에 속한다는 얘기겠죠. 5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나 도입이 되지 않으나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소득 기반의 과세 체제는 어떤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기반의 단일 과세 체제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행 금투세를 그대로 도입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 부과 기준은 좀 과감하게 좀 확대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 뭐 5천만 원이 뭐 큰 돈이지만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계층이동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5천만 원은 범주가 좀 다소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5천만 원보다 좀 대폭 확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1억 원 정도 올리면은 부과 대상이 1%에서 한 0.5%로 줄어듭니다. 대부분은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탑재해서 오래 들고 있으면은 세금이 좀 내려가는 장기 투자는 낮은 수준의 그 과세 적용하고 단기 투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과세를 부과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만들면은 충분히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금투세 체제는 유지하되 부과 기준은 좀 과감하게 대폭 상향하고 어떤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탑재해서 업그레이드하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고질적인 이중과세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과세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아무리 과세가 획기적이고 선진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뭐 세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해서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됐으면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